제가 지금까지 본 서밍 중에 가장 심한 서밍 탑3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하마드가 눈 찔리고 바로 비명을 지르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원래 경기 중에는 되게 흥분돼 있고 또 아드레날린 때문에 아픈 걸 평소보다 덜 느끼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이게 실격 패가 아닌 이유가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패트르 얀데 스털링은 고의적으로 니킥을 던져서 이제 실격패가 됐는데 그러니까 니킥을 모르고 이게 니킥을 실수로 던진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에드워즈가 눈을 찌른 게 아니니까 NC 노컨테스트로 간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가 그러니까 눈을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라 지금 팔을 뻗은 이유가 그 거리를 재려고 팔을 뻗었거나 아니면 헤드킥 나오기 전에 스트레이트 페이크로 헤드킥을 셋업한 것 같은데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손가락이 지금 열려 있어서 무하마드 눈에 정말 깊게 들어갔는데 눈에 피를 흘리던데 이게 진짜 심한 부상이 아니면 좋겠네요. 미오치치는 이 정도로 찔리지 않았는데 거의 1년 동안 경기를 못 뛰었죠. 무하마드는 지금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UFC 글러브입니다. 이게 진짜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UFC 글러브는 자연스럽게 손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타 단체에서는 이 정도로 서밍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이유가 타 단체에서는 글러브가 안쪽으로 손을 자연스럽게 말아주게 디자인되어서 힘을 줘서 피지 않는 이상 손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열려면 힘을 능동적으로 줘야 손을 열 수 있는데 프라이드 글러브가 대표적으로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말 왜 아직도 UFC가 글러브를 이런 종류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슬러한테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지 프라이드 글러브를 써도 레슬러가 근데 손을 열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힘을 살짝 주면 열려서 상대를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또 최대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일 수도 있는데 서밍 때문에 져버리면 커리어에 너무 큰 타격을 입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오치치 같은 경우도 코미어전에서 서밍을 안 당했으면 애초에 힘들게 이렇게 3차전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죠. 코미어한테 1차전부터 이겼을 수도 있는 건데 서밍 때문에 경기에 분명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결책을 한번 보면 글러브 옵션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완전 안 보이는 그 글러브는 근데 손가락 부분을 얇게 하면 상대를 이렇게 잡는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러브를 써도 충분히 얇으면 상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이제 얇으면 글러브가 주는 이 쿠션 효과가 떨어져서 주먹을 쥐고 상대를 때릴 때 커팅이 너무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글러브가 안 되면 선수의 눈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물안경 같은 걸 쓰고 경기할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괜찮은 그래도 옵션이 프라이드를 포함한 이 타단체에서 쓰는 손을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말아주는 글러브가 그나마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경기 내용은 에드워즈가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는데 링러스트는 별로 없어 보였고 생각보다 너무 잘 싸웠습니다. 원투도 되게 날카로웠고 거리 조절이나 헤드킥 셋업도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위로 차고 손으로 페이크를 줘서 상대의 손이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 위로 헤드킥을 적중시키는 등 다 되게 좋았습니다. 실력이 되게 좋았고 평소보다 오히려 약간 더 날카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괜히 랭킹 2위, 지금 2위 맞나요? 에드워즈가? 괜히 랭킹 2위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근데 물론 무하마드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 에드워즈도 생각해보면 되게 지금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들리전을 포함한 여러 경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취소가 되어서 지금 전성기인데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날려버리고 아무도 모르죠. 만약 우들리전이 그때 취소가 되지 않았으면 리온 에드워즈가 우들리를 이기고 길버트 번즈처럼 바로 타이틀샷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저 전성기인데 많은 시간을 아깝게 날려버렸죠. 게다가 얼마 전에 리온 에드워즈도 코로나에 걸려서 더 늦춰지고 그리고 치마이프랑 경기가 몇 번이나 취소됐나요?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왔는데 오늘 경기가 이렇게 아쉽게 끝났으니 원래 에드워즈는 원래 오늘 이기면 타이틀 도전권을 받는 건데 이제 리온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이제 되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고 지금 우스만은 이미 압도적으로 이겨놓은 마스비달이나 또 콜아웃하고 있고 근데 챔피언이 도전자를 콜아웃하는 거 흔히 보지는 못하죠.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미 50대 45로 완전 압도적으로 이긴 도전자를 게다가 지금 코비 코빙턴, 톰슨, 에드워즈 같은 도전자들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압도적으로 이긴 선수를 경기 직후에 또 콜아웃하는 건 우스만 쪽에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게다가 코빙턴도 지금 에드워즈랑 안 싸우고 싶다 하죠. 그럼 에드워즈는 지금 너무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스만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코빙턴도 에드워즈랑 경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데이나 화이트가 에드워즈가 타이틀샷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쉽게 끝나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하마드에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에드워즈도, 따라서 이 두 선수 모두에게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딴 걸 다 떠나서 무하마드 선수가 건강히 제발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빈 터커 대 데니게 싸움으로 넘어가면, 데니게 선수가 코리안 좀비를 콜아웃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데니게는 지난번에도 코리안 좀비를 콜아웃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하더라고요. 일단 이 경기 내용은 이 개빈 터커, 참고로 개빈 터커는 지난번에 최승우 선수랑 싸운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개빈 터커는 약간 더스틴 포이리에가 자주 쓰는 이렇게 펀치를 던지고 길게 스탠스 바꾸고 다음 펀치를 던지는 이 쉬프팅 공격을 되게 많이 써요. 아마도 신장하고 리치가 체급의 평균에 비해서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근거리로 약간 달려드는 공격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데니게가 이걸 완벽하게 분석하고 또 알고 왔습니다. 지금 데니게가 물러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일부러 물러서서 터커가 달려들 공간과 거리를 준 겁니다. 터커는 거리가 벌어지면 항상 이 쉬프팅 공격으로 달려들어서 거리를 커버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죠. 데니게가 물러서서 거리를 주니까 그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펀치 던지고 역시 스탠스 바꾸고 그 다음 펀치를 던지는 공격을 하는데, 펀치 던지고 스탠스 바꿀 때 카운터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토니 퍼거슨, 더스틴 포이리에처럼 쉬프팅 공격을 많이 쓰는 선수들은 스탠스 스위치 중간에 카운터에 좀 많이 취약해서 정말 제대로 된 카운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데니게가 정찬성 선수를 콜아웃 하긴 했는데, 지금 정찬성 선수가 자빗이랑 싸우고 싶다고 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자빗보다 제 생각에 이게가 단순 승패를 본다면 더 좋은 매치업이긴 합니다. 자빗이나 오르테가처럼 길고 또 공격 옵션이 다양해서 정찬성 선수의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 코리안 좀비한테 반면에 켈빈 케이터처럼 기꺼이 좀비의 장점인 근거리 복싱 싸움을 이렇게 와서 해주거나, 아니면 데니게처럼 길지 않고 또 짧아서 안으로 파고들어야 하고, 또 이게가 자빗 정도의 공격 다양성은 있지 않고 또 오르테가 정도의 속임수나 타격 함정과 또 복잡성이 있지는 않아서 정찬성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승패만 따졌을 때 얘기고, 지금 랭킹이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어서 데니게가 코리안 좀비가 이제 데니게랑 싸워서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빗하고 야이르는 사운드 해놓고 몇 년째 안 싸우나요? 개인적으로 빨리 자빗 싸우는 거 보고 싶긴 합니다. 야이르가 우사다 약물검사, 그러니까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 아닌데, 약물검사할 때 자기 위치를 적어 놓아야 되죠. 자기가 몇 시에 어디에 있다 약간 적어 놔야 돼서 검사하러 올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이게 경고를 받는데, 지금 3번 경고를 받아서 3번 받았나요? 2번 받았나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이르가 약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신경을 좀 안 쓴 것 같아요. 좀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위치를 기록을 제대로 안 하고 좀 사는 것 같고, 약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빨리 자빗 싸우는 거 보고 싶긴 합니다. 야이르도 싸우는 거 보고 싶고, 둘 다 되게 재밌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드워즈 경기의 핵심이 서밍 펜은 아니고 노 콘테스트여서 따로 경기 분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빈 터커 대 데니게 경기도 되게 짧아서 분석 영상은 필요 없고, 방금 한 걸로 거의 웬만한 분석이 된 것 같고, 데니게 대 개빈 터커 되게 짧았죠. 한 25초 만에 끝났나? 어쨌든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벨랄 무하마드 눈이 지금 되게 젊은 선수인데 빨리 회복을 해서 또 이게 커리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